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32분,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과 거시경제 섹터 영상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위생관리 잘 하시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장에 영향을 준 두 가지 뉴스는 PPI가 잘 나왔다는 것과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국가인 폴란드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사실상 큰 뉴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PPI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2.7%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치 기준 인플레이션이 0.2%밖에 안 되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적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증시의 경우에는 이런 호재로 장 초반 나스닥이 3%나 뛰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다는 것은 생산자들의 비용이 낮아졌다는 뜻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가 또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CPI의 선행 지표라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인플레 고점의 신호를 보내는 이런 PPI 수치는 이번 CPI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PPI가 잘 나와야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지표인 CPI의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나토 영토인 폴란드에 떨어지면서 공격당했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경기 관련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100여 개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 가구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비슷한 시간에 폴란드의 프셰보도프라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옆에 있는데 이곳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최신화된 뉴스로 간단히 팩트만 정리를 드리면 정확하게는 러시아제 미사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대공 요격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공격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정황상 우크라이나 측 요격 미사일이라는 점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의견을 전해드린다면 결국 이 폭발은 우크라이나 미사일로 인해 나토 회원국 민간인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과 명분은 러우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유럽도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문제로도 물가는 치솟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보다는 자국민을 살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각종 집단 시위를 통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각국 지도자들에게도 여파가 미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겨울 내내 끌고 가게 된다면 유럽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러우 관계에 있어서 종전의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번의 사태가 우크라 측 오발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럽 내부로부터 종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거세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하라는 메시지로서 젤렌스키에게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종전의 메시지를 던지면 대외적 입지 때문이라도 우크라이나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유럽이 가진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유로화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달러화와의 페리티도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반등, 금융시장에는 전쟁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변수를 잡게 되는 것이고 이런 종전 시나리오가 대형 호재가 가시화된다면 전체 자산 시장에는 훈풍을 불어넣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도 보시면 현재의 구간을 조정파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A, B파가 나왔고 C파 반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형성했던 삼각수렴부의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이탈을 했었지만 바로 올라와 줬고 이때도 지지가 유효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A파에 대한 B파의 피보나치 확장 비율을 보셨을 때 382 구간 16.8K 구간이 해당 매물대인데 이 위에서 차트를 만든다는 점은 저는 롱 포지션에 좀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그램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 구간을 삼각 수렴부로 보고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었습니다. A, B, C 1파, 2파, 3파, 4, 5 그리고 상승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 이 4파의 흐름을 보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 기준이 16.8K에서부터는 숏 포지션을 모아갔다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ABC의 하락이 나와주지 않고 바로 상승 돌파해주면서 큰 수익은 가져가지 못했지만 약수익으로 수익 실현하는 매매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이때도
16.8K 매물대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관점상 숏을 모아갔던 것이었고, 지금은 이 매물대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VPVR 매물대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382 구간 16.8K의 POC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 내 4파를 보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던 것이었고, 수렴부에서는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라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물대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과 상단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것은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단에서 차트를 만들게 되면 이탈하더라도 반등하면서 되돌아오거나 직전 저점에서는 반등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단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저항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쏟아내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상방에 좀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진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무포지션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전의 명분이 완성이 된다면 그 역시도 상방 탄력에 힘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제 개인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금융시장의 흐름, 이슈들도 정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좀 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